안녕하세요. 건강박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전과 다르게 계단만 조금 올라도 숨이 차거나 평지를 걷는데도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어쩌면 이게 우리 몸속 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있게 보면서요. 특히 혈관 건강, 그리고 피떡이라고도 불리는 이 혈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또 건강한 혈관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혈전이라는 게 사실 혈관 속에 숨어있는 시한폭탄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생기고 또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엔 젊은 분들도 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정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료에서도 나온 피떡, 그러니까 혈전,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우리가 보통 상처나면 피가 멎으면서 딱지 생기잖아요. 네네. 그거랑 아주 유사한 그런 피 덩어리가 혈관 안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덩어리가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아예 그냥 꽉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몸 안에 만성염증, 예를 들면 잇몸염증 같은 치주염이나 관절염, 심지어 암 같은 질환이 있으면 혈관 벽 자체에도 염증이 생기기 쉬워서요. 혈전이 더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혈관 안에 딱지가 생긴다니. 그럼 그게 혈관을 막아버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혈액이 우리 몸 곳곳에 산소랑 영양분을 이렇게 날라줘야 하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요. 해당 부위의 세포나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갑자기 마비가 오거나 말을 못하게 되는 뇌졸중,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이요? 네. 그리고 심장 혈관이 막히면 격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생명까지 위험한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요. 또 다리 혈관이 막혀서 괴사가 진행되면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고, 눈 혈관이 막히는 눈중풍, 그러니까 망막혈관 폐쇄로 실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실명이요? 와.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그 골든타임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보통 심장 문제 하면 막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 보니까 다른 신호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가슴 통증이 없더라도요, 잘 들으셔야 해요. 평소엔 괜찮다가 움직일 때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걸을 때 숨이 좀 가쁘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심하면 잠깐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움직일 때만요? 네. 몸이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할 때, 즉 심장이 더 일을 많이 해야 할 때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심장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거나 손 움직임이 좀 둔해진다, 이런 증상이 며칠 이상 계속될 때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혈관 문제가 늘고 있다니 좀 걱정스러운데 원인이 좀 명확하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흡연, 이건 정말 혈관 건강에 최악이고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그냥 방치하는 거, 운동 부족한 거, 또 야식이나 가공식품 위주로 먹는 식습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너무 오래 앉아있는 생활습관, 요즘 의자병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의자병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혈전 관련 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0%나요? 와, 정말 크네요. 근데 그 의자병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니 오래 앉아있는 게 진짜 위험하군요.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 밤새 컴퓨터 게임하던 14살 학생이 폐혈관이 막혀서 쓰러졌다는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적어도 4시간, 길게는 6시간 이상 계속 앉아있는 건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중간중간에 일부러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좀 하거나
정 앉아 있어야 한다면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한다든지 발목이라도 돌려주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아, 잠깐이라도요? 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어렵다면 주말에 몰아서라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짧게 뭐 운동 스낵이라고 하더라고요. 틈틈이 하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혈관 질환 있는 분들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치료 과정이자 보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운동이 치료다. 네, 그리고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심장이 쉬면서 혈압이랑 맥박이 안정되거든요. 아, 그리고 너무 급한 성격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는 노력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막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자료에서는 이걸 심장 고문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좀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아, 네.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본인 건강 상태를 100% 확신할 수 없다면, 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갑자기 확 수축시켰다가 또 확 이완시키면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말 그대로 고문이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속 답답하거나 체한 느낌 들 때 손끝 따는 민간요법 있잖아요. 네, 있죠. 저도 어릴 때 해본.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증상이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심장 문제의 전조 증상이었다면 그 손 따는 시간 동안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을 놓칠 수 있다. 그럼 속이 답답할 때 이게 그냥 체한 건지 아니면 혹시 심장에 문제라 생긴 건지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 움직여보는 거예요. 만약 단순 체기나 소화불량이라면 움직이는데 큰 불편함이 없거나 오히려 뭐 트림이 나오면서 속이 좀 편해지는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아, 움직이면 좀 낫다. 네. 근데 만약 심장 문제라면 움직일 때 가슴이 더 답답해지거나 통증이 심해져서 이거 움직이기 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움직여 보면 알 수 있겠군요. 그럼 병원에 꼭 가지 않더라도 평소에 내 혈관 상태를 좀 짐작해 볼 만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평소에 하던 활동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매일 오르던 계단인데 이걸 오르거나 아니면 좀 빨리 걸을 때 이전보다 왜 이렇게 숨이 차지? 가슴이 좀 답답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병원에 가면 목혈관 초음파, 그러니까 경동맥 초음파 같은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혈관벽 두께나 뭐 혈전 같은 찌꺼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혈압 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냥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만 볼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혈압을 잴 때는 보통 위에 숫자, 아래 숫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고혈압, 수축기량 최저혈압, 이완기. 이 두 숫자뿐만 아니라 그 차이, 이걸 맥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정상혈압을 120에 80 정도로 보니까 차이가 한 40 정도 되잖아요. 네, 40 정도. 이 차이가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으면 혈관의 탄력성이 좀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표, 이거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꼭 확인하시고 혹시 뭐 혈관 초음파나 CT 검사에서 경계성이다, 주의관찰 소견이 나왔다 이러면 아직 괜찮네가 아니라 나빠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경고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혈전이라는 건 정말 언제 누구에게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혈전의 위험이라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지만 또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잘 지키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앉아있는 시간을 딱 5분이라도 한번 줄여보시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지금 바로 한번 재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 속에 혹시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위험 요인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 정말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